비가 오늘 안 올라나? 이제? 예보상으로는 끝나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 비 오면 또 비 맞고 수분도 촉촉해지고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풍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뭐 앞에 이렇게 할 게 많으셔서요? 아이고.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저요? 육아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아 그거 어때? 스토리빔. 뭐야 항준이 형이 애가 잠을 잘 안 잔다고. 아. 그러니까 스토리빔이라고 누워서 그런 천장에 이렇게 쏘는 거야. 쏘는 게 있어. 어둡게 해놓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아빠 특징. 기계를 사용하고. 근데 이게 계속 불량이 오는 거야. 야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면 이소가 한 번도 그걸 보질 못 못했어. 봤어요. 내가 벌써 한 달 전에 보내줬잖아. 이러다가 애가 다 커서 이러다 애기 다 크겠네. 여기가 어딘지 혹시 여기요? 모르시죠? 종신이 형 건물이라면서요. 종신이 건물은 아니고 종신이가 또 회사를 냈대. 일론 머스크네요 완전. 스페이스X도 하고. 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옥상. 여기서 이제 두부 모시고 삼겹살 아, 너무 좋아요. 하려고. 야 내가 요리 안 하니까 너무 좋다. 너가 해야 될 텐데. 아니, 내가 고기에 꿀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거 잘 못해. 아 잘하잖아요. 왜 잘하냐? 못해요? 잘하네? 황제 진짜 잘 구워요. 옆에서 은희 누나가 못 구면은 나봐 하고서는 오. 직접 구시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못하는 거지. 완전히 약간 전략적인 것 같아. 이렇게 군대도 이렇게. 그리고 조민 작가도 네네. 정말 잘 구워요. 제가 고기동 살아요, 고기동. 네. 고기동은 동네 이름이. 고기를 잘 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고기동. 아 진짜 나는 제가 굽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어요. 그래? 뭐 배가 많이 고프세요? 뭐 각자 소개를. 어딜 봐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화가이자 작가이자 드라마도 썼잖아요. 찌질의 역사. 본인의 만화를 드라마로 각색. 맞습니다. 원작자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원작자는 내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건드리지 않고 네. 그걸 더 효율적으로 압축시켜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센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원작을 베이스로 한 뭐 영화나 드라마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그 캐릭터가 좀 변주가 되거나 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원작자를 패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말이 개연성이 없는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자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지? 과거의 나에게. 예.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가스. 소개 안 되래가지고. 저는 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지. 자, 뭘 이렇게 마늘을 좀 끓일까요? 앞접시 중요한데. 네. 지금 거의 호민이가 다 걷고 있는데 지금 조민 작가. 우리 컨셉을 바꾸면 돼. 앞에 주호민 작가님이 자 환영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장주 감독님 한 번밖에 안 만나지 않았나요? 맞아요. 한 번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나와서 저는 부끄럽게 하는 저는 근데 내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계속 시켜. 시키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잘 굽는다. 자 그리고 김풍 작가님은 슬아의 이제 아들 한 분이. 네. 규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사시죠?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하도 못 쓸 얘기 자꾸 하고 그랬어요. 그럼 왜? 나도 얘기해요. 뭐? 뭐 되나요? 잠깐만. 진짜요? 이거 빼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안 돼. 뭐 해보자면은 뭐. 안 돼. 저도 핵폭탄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저도 핵 보유국입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핵 억지력이라는 거고. 그럼요. 저 지금 사드 배치했습니다. 저희도 패트리어트 준비. 나만 없어 해. 자 그렇다면 인간 주호민은 누구인가? 결혼하셨고 지금 자녀분이 11살, 8살 아들만 둘입니다.
아, 진짜 나는 이제야 알겠어. 뭐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아들 둘을 예. 와. 그렇지. 사실 아들들은 아들하고 딸은 양육 방식 자체와 강도가 현저히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딸은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인형 2개 갖고 그랬니? 뭐 저랬니? 여자애들은 서사의 내용이 다 그런 거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좋다. 뭐 이런 건데 남자애들은 죽어! 내 딸을 받아! 나 이런 거야. 서사 자체가 달라요. 근데 또 워낙 윤서가 네.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약간 그렇긴 했죠. 네. 또 누굴 닮은 건가요? 어렸을 때는 장항주 감독님을 많이 닮았던 네, 것 같고 지금은 김은희 거의 작가님. 김은희. 아니 그러면은 뭐 창작 기질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작업을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이미 시작했구나. 상도 받았잖아요, 상도. 이야. 상도 받았어. 이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뭐요? 이게 뭐요? 가족 3명이 예. 모두가 교보문고에 자기 저서가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이에요. 와,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한데요? 판매량은 누가 가장 높아요? 판매량은 김은희 씨가 제일 높죠. 압도적이죠. 그래도 이제 2등은 장항주 감독님께 아무래도 2등은 저죠. 역시. 주호민 작가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두 분 다 그림 그리셨어요. 작가님이세요, 이거 봐. 작가님. 주지원 작가님. 지금도 저기 작업하고 계세요. 민중미 1세대. 와, 난 전혀 몰랐어. 이거 다른 사람도 그런 알고 것도 있나? 모르고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죠. 왜냐면 재작년에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진짜 그때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케이스는 야,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죠? 야 진짜 이거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고기 지지바 미쳤어. 술은 뭘로 드실래요? 여기서 바베큐 그릴이 있어요. 진짜 잘 구워요. 그래도 엄청 오래됐어. 저희는 2003년부터 20년 됐네 벌써. 그때 불어라 봄바람 할 때 그때 처음 만났어. 형이 엄청 귀찮게 했다면서요. 내가 엄청 맞아요? 귀찮게 했어요 제가. 요즘이면은 법정에서 스토커야. 그 정도예요? 요즘으로 치면 스토커예요, 스토커. 왜요? 왜 따라다니신 거예요? 사실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그때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 기분은 어떠세요?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 너무 불쾌해요.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너무 불쾌해요. 종신이 형 라디오에 어수선한 영화 이야기라고 듣습니다. 제가 그거를 MP3로 떠가지고 매일 들으면서 외웠어요.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회화가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이 사람의 웃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다음 날 만나는 게 두근두근할 정도. 야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배꼽이 빠질까? 이 생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때 36이었고 황준이 형 나이가 진짜 젊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현인 웃기는데 또 말하는 게 막 현자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 롤 모델이었어요? 롤 모델이라기보다 그치 멘토였지 멘토. 지금도 멘토입니다. 지금도 멘토. 지금 어떤 멘토링을? 어떤 멘토링을 받고 계세요 요즘엔? 지금은 솔직히 멘토링은 못 받는데 네. 아니 뉴 멘토가 안 나타나니까 공석으로 비워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멘토 자리를 아직 계속 연임하고 계셔. 연임을. 형님 마음속에는 각부의 장관들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문화부, 외교부 다 있는데 이쪽에 멘토부가 있어. 근데 멘토부 장관이 지금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유임하고 있죠. 술 먹고 촌철살인의 조언은 잘해.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제일 쉬워. 넌 하고 싶은데 나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등을 살짝 떠밀어주길 바라는 거야. 맞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뭐 있어요? 네, 연기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요? 예. 아니 밀지 말지. 연기를 갑자기 극단을 추천해셔가지고. 아니 잘못 믿었잖아요. 그때 극단을 추천해셔가지고. 아니. 그때도 제가 앞불사 싶었죠. 앞불사 싶었고. 그때 이제 뭐 연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황준이 형이 계속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거를 꼬웃음 추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말라도 돼? 그럼요. 네.
하니까 갑자기 항준이 형이 그러려면은 극단에 들어가라. 그렇지. 연기는 극단이야. 네. 연기는 연극. 무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 네 잠깐만 해봐. 하지 마. 야, 여기 내 친구 옥상이야. 아니. 스테이지를 제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알겠어요. 드라마는 작가의 술, 영화는 감독의 술, 음. 연극은 배우의 술. 맞는 말이야. 네, 연기를 하려면 연극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배우의 프로필을 받았어? 작품이 10작품이야. 근데 30초 나오고 10초 나오고 20초 나와. 근데 그 사람은 카메라 몇 분이나 연기를 한 거냐 이거지. 그런데 연극은 2시간을 매일 2번씩. 똑같은 거 자기도 계속 공부해.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더 무대 위에서 매일매일 다른 극을 하는 거야.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그게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않아? 완전 되죠, 완전 되죠.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김풍 씨의 그때 연기를 했던 경험은 반드시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 연출을 하거나 어떤 형태든. 지금도 많이 도움이 돼요. 네. 특히 대본 작업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말을 하면서 하세요. 그렇지. 대본 쓸 때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작가님들이 할 때 이렇게. 맞아. 감정이 격해지면. 맞아. 그리고 그걸 느꼈어. 왜 우리 웹툰 콘텐츠 할 때도요. 막 울고 있는 걸 그리면 자기도 인상이 찌푸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본 쓸 때도 그게 되더라. 그래요? 뭔가 슬픈 이야기를 쓰고 있으면 내도 표정이 막 슬퍼져. 아니 카페에서 그 작업하신다는데 얼마나 그 꼴불견이니까. 그래서 구석탱이에서 해야 돼. 구석탱이에서. 호민이 그때 신과 함께는 사실은 그 영화를 하려던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 감독님이 2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 원래는 다른 감독님이. 맞아. 호민이는 그런 생각은 없었나 봐요. 어떤 거요? 이게 만약에 영화화가 된다. 그럼 초고는 내가 써볼게요. 저는 그냥 만약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로 새로운 거를 만드는 쪽이에요. 예. 그치. 사실 신과 함께를 제가 대본이 나온 거를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호민 작가가 대본을 읽고 와가지고 얼굴이 정말 하얘졌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너무 낙심하는 표정으로 들어온 거야. 대본을 그랬어요? 들고. 야, 내가 그래서 야 대본 나왔다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왜 주인공이 없어졌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대본을 봤는데 약간 좀 원작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다른 캐릭터로 그 누구지? 녹인 거지. 녹인 거잖아. 예,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원작자로서. 다른 그러면- 변화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조민 작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내려놨어요. 그 내려올 때 표정이 있으면 특유의 표정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겠죠. 되죠. 이제 영화를 찍을 때도 약간 조금 빈정이 상한 게 있었어요. 본인이 커피차도 보니 막 했는데도 약간 좀 그러니까 원작자로서 본인에 대한 약간 좀 대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 야 커피잔을 보낼 때 원두를 안 좋은 걸 쓴 거 아니야? 정말 제가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정말 옆에서 아니야 호민이 아이, 다 얘기해. 야, 괜찮아요. 아니 아예 없었다니까 아니, 그게. 괜찮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때도 그래.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 색이 안 좋았어. 나도 기억나. 그거. 아니 뭐 여기 있어요. 나도 기억나. 굉장히 기억나네. 나도 기억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위로를 했죠. 야 새로운 작품 하자. 야 무슨 작가가 웹툰 그리면 되지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영화 개봉했어요. 대박이요 대박! 갑자기 막 신나가지고 매일 그 올라가는 전산망. 예매율 전산망이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체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밌어. 스코어가 막 저기가 되거든. 와. 그때 막 매일 100만 명씩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매일같이 그거를 단톡방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1위 1비의 어떤 뭐랄까 인간이 1위 1비의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이제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호민이 이제 웹툰 안 하니?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웹툰 온리 웹툰 해야 되거든. 맞아. 창작은 다른 거랑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거냐. 예능을 나가서 막 광대 광대지. PD님 표정이 진짜 PD님 액션. 진짜 아까부터 계속 무슨 오늘 뭘 쓸 수가 있지? 오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예스. 앞에 다 걸어내고 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래, 정신 앞에. 차리시고 자 이제부터 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뭔데? 먼저 얘기해줘. 좋아하는 영화. 저요? 호빈이. 최근에 길레르모 델 토로의 길레르모 델 토로. 피노키오. 아, 나 그거 너무. 길레르모 델 토로는 진짜 미술가? 예, 맞아요. 어, 미술도 정말. 너무 대단하고. 자기만의 게 있어. 왠지 기괴하고. 막 스페인 느낌이 있어. 맞아. 알지 모르는. 전에 파네미로 나왔을 때 수입사에서 어린이 영화라고 선전을 맞아. 해가지고 맞아.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극장에 많이 갔다고 애들이 울면서 뛰쳐나온 거야 상영. 요정 머리통을 뜯어먹어 막 얘가. 그리고 막 요정들 괴물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좋아요. 저 진짜 기괴하고 약간 미술이 잘 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최근에 지금 이니셜인의 벤 씨. 예? 뭐요? 마틴 맥도나. 원래 3 빌보드로 처음 접했는데 이야기는 사실상 되게 예를 들면 뭐 범죄물이야. 근데 결국 그 안에서 인간 드라마를 찾고 완전히 그 인간의 그 내면으로 싹 들어가가지고선 이야기를 푸니까 결국에 모든 장르는 인간을 얘기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감독님은 어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영화는 썸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그것도 봤죠. 그것도 봤어? 봤죠. 그것도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 아니니까. 맞아요. 사랑 여름방학에.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무슨 모의고사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가지고 그럼 이제 보러 갔지. 허리우드 극장에. 허리우드. 헐리우드 극장이 아니야. 허리우드. 허리우드 극장이야. 허리우드 극장에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거야. 와, 뻔한다고 생각했더니 멜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집에 재밌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탁 오는데 버스 꼼짝을 안 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버스에 내 친구랑 옆에 같이 있어.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프레임처럼 보이는 거야, 이 버스 창이. 네. 근데 거기 별별 사람들 막 애업은 할머니, 뭐 군밤 장수, 네. 뭐 군인, 뭐 연인, 막 학생들 막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안 움직이니까 이게 내 착각이었겠지.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 그러면 나는 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도 인생을 조질 놈이고 모험을 해도 인생을 조질 놈이니 기왕이면 모험을 하면서 인생을 조지자. 내가 좋아하는 모험을 하면서. 그래서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내리기 전에 내 친구가 그 초대권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나를 줘라. 알겠어, 줄게. 줘. 왜냐면 이게 내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건 내 인생을 바꾼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 티켓을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그 티켓은 우리 집에 있어. 오, 있어요? 와. 앨범에 껴놨지. 근데 인서트로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인서트로 사진 찍어서 달라고. 아니, 감동 왜냐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인서트로. 그래. 너 너무 재치 있는 친구야, 그치? 야, 허민아.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때는 이제 영유아과 원서 쓴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고 담임이 너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냐 막 그럴 때야. 그럼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여보 이리 와봐.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났구나. 우리 아버지 되게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영화가 하고 싶은데 나 영유아과 원서를 써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아버지가 막 웃고 엄마도 막 좋아하는 거야. 반전이다, 반전. 내가 봤을 때 항준이 형의 이 밝은 이 성품은 네. 집에서 시작된 것 같아. 가풍이라고요? 가풍.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되게 엄하시고 약간 좀 그러신 분인데도 항준이 형한테는 너무 귀여운 아들로 그냥 막 뭐든지 하게 그거를 내두신 거야. 그게 왜 그랬냐? 왜? 집이 공장을 하고 있었어. 공장장이셨어. 부잣집. 사장이었어. 사장. 우와. 옛날 같으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겸상을 못해.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서. 저희 집도 꽤 살았습니다. 그래? 증조 할아버지가 또 평양에 지주셨어요. 그 김정은하고 같은 그 맞아. 백두혈통이라고. 네, 종친. 백두혈통은 아니고. 아니, 백두혈통이라 그랬잖아. 백두혈통은 오해할 수 있잖아. 혈통은 다르지만 종친은 종친이지. 그래서 저기 전쟁 나면은 모악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집결지야? 뭐 받은 게 있어요? 선산. 저도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약간 지금 전주 김씨의 그 선산이 모악산이. 거기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믿고들 있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셨죠?
꿀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그렇죠. 여러분 모악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람들이 자꾸 전주 모악산에서 전주를 찾는데 전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 전주가 아니야? 네, 그 전북인가 아마 좀 딴 데 있어요. 약간 떨어져 좀, 있네. 좀 떨어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알려주지 마요. 왜? 사람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할 수 있어. 그래, 거기서? 네. 산에서 좀 비켜봐요. 우리 카페에 나가고 막 이제 막 빵집 생기고 이러면은 야 진짜 오늘 막방기. 오늘 막방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같이 죽자 이거야 지금. 이번에 소금 시즈닝 해서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 쓸 말이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혹시 남의 채널 나오는 게 책임 없는 쾌락이 있다. 저 형 채널 나갔을 때도 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라면 꼰대 할 때 거의 제작진의 일부처럼 같이 맨날 회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뽑아냅니다. 이게 저는 호스트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왜? 지금 뭔가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 아니야. 그냥 난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라면 꼰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처럼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아니야. 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 자 여러분 여기가 노년초등학교죠. 노년초등학교. 여기가 내가 학교 다녔던 초등학교. 여기에요? 모교. 모교지 모교. 진짜요? 모교. 노년초 최고의 아웃풋 아닙니까? 사실은 알아보니까 굉장히 잘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좋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기 이제 저기 호텔 보이지 저렇게 이렇게 피라미드 잘 몰라. 저 라인 자체가 전부 산이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지. 와. 요 근처까지 산이었어. 대머리산. 대머리산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일부러 내가 봤을 때 대머리산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이거. 아니야. 노년초부터가? 노년초부터가. 아니 하는데 기초공사가 그렇게 탄탄하다고요? 튼튼하게. 이 정도면 절대 쓰러질 수 없는 대머리산 얘기도 아니고. 대머리산 얘기로 마무리야. 노년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 감탄하게 되는데 그냥. 감탄하게 예. 돼요. 야, 이게 얘가 코미디구나. 끝내주지. 근데 두 분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떠세요? 스타일, 진행 스타일? 지금요? 이게 진행이 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 취객이잖아요 지금.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유튜브를 오히려. 20년 전에 또 배꼽이 빠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진작 시작했을 그때 때. 유튜브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었지. 팟캐스트라도. 그때는 진짜 유튜브 같은 게 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근데 의미 없는 잔망만 떨고. 의미 없는 점. 왜 의미가 없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내가 무슨 농담했을 때 상대방 웃으면 그 되게 적중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있지, 되게 있지. 좋아 그거 기분. 있지. 내가 탁 쳤을 때 아.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웹툰 그렇죠, 작가도 여기서 우세요 하고 이제 딱 그렸는데 독자들 이제 댓글이 막 맞아. 울었어요. 막. 아. 예스. 사실은 이게 진짜 잘 될 때는 신이 인간을 이렇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세상을 이렇게 줬는데 자 이 새끼들 한번 시련의 빠트를 볼까? 맞아. 니네들 싸워라. 형 얘들 뭐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 또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제일 최고의 쾌락이 창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능함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화를 택한 게 저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네. 그렇지. 왜냐면은 그냥 그리면 되니까. 그렇지. 우주건 뭐건 그냥. 맞아. 예. 사람 한 100명? 뭐 100명 머리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웹툰은 사실 한국이 최고잖아. 아니, 선도국이잖아. 그렇죠, 선도국. 그렇죠. 사실은 이런 웹툰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저 신조어죠. 저는 그냥 그 웹툰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그냥 인터넷에 만화를 그냥 그래서 올렸어요. 시조세죠, 완전 시조세. 네,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인터넷 문화가 있었어요. 리플 문화. 리플. 네, 리플이었고 그 문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 문화를 그러니까 만화로 만든 게 이제 페인의 세계였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렇지. 그때 20대였거든. 그렇죠. 페인 세계 하니까 너무 싸가지가 없어진 거야. 아니 농담이고 그때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강풀령 몇몇 만화가들이 같이 시작한 게 사실 처음 시작한 거죠. 진짜 몇 개 없었죠. 그때. 그렇지. 호미는 웹툰을 어떻게 시작? 만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만화는 그냥 취미로 계속 중학교 때부터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있지.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뭐 대학 가고 직장 갈 줄 알았는데 군대에 딱 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우리랑 뭔가- 안 맞지. 군대는 우리랑 네, 안 네. 맞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여기 나가면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전역해서 아마추어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빵 터져가지고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책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만화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너무 항상 좋다고 생각한 게 저는 웹툰이 가장 재밌던 시절에 연재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그때 그래서 기억이 너무 좋아요 항상.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 시절에 약간 그 아마추어 만화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참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 이야기는 안 하고 못 빼기겠는 그러니까 거야. 만화가 지망생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만화를 그치. 그리던 사람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요리하다가 갑자기 맞아. 만화 그려볼까 하고 그리고 맞아.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틀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문화에 빛났던 시대들은 암흑기에서 네. 빛을 뚫고 나온 사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책 나오고 근데 그걸로 번 돈이 별로 없으니까 첫 책 나왔을 때 26살이었거든요. 와. 지금이라도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고민. 틀 수 있으니까. 네, 틀 수 있으니까. 근데 우연히 이제 만화가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만화가들이 막 여럿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네가 그린 만화를 다 봤다. 너는 만화를 그려야 한다. 라고 이제 그게 나 아니었어 혹시? 그 양영순 작가님. 느들느드. 네. 나도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만화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얘기 한 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럼 내가 한 걸로 하면 안 될까? 예? 아니 그 얘기한 거를 뺑뺑이 돌리자. 이렇게 지원자들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공석이니까 내가 한 걸로 아니 할게. 공석이 아닌데. 내가 한 걸로. 기억 못 하잖아 분이. 그렇다면 주호민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아니 제가 그 중학교 때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좋은 만화들을 많이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기생수. 기생수. 나 그게 지금도 인생 만화예요. 너무 주호민의 작품 세계랑 다른.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휴머니즘이 깔려 있어. 그렇지, 맞아. 네. 엄청 차가운데 그 깔려 있어 아무튼. 나는 그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긴장을 가지게 만드는 그 묘한 눈동자가 있어. 그치. 있어요. 되게 차가운. 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 오케이, 기생수. 풍이는 뭐야? 인생 만화. 가장 큰 어떤 그게 된 거는 이나중 탁구부. 이나중 탁구부. 개그만. 이나중 탁구부 진짜 재밌었지. 역시 민호야, 딱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접했을 때 그 무한한 어떤 그 상상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아. 틀이라는 거를 마음껏 던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배웠죠. 맞아. 나도 그 만화 참 좋아했던 것 같아. 황준이 형은 뭐 만화 혹시 뭐 좋아해요? 나는 허영만 화백의 무당거미 시리즈. 무당거미. 무당거미 라스베가스로 가다, 무당거미 멕시코로 그게 가다. 약간 그런 느와르 같은 거 아닌가요? 느와르가 아니고 복싱 만화야. 무당검이라는 복서가 있어.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했던 완전히 헝그리 복서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기까지의 얘기인데 무당검이를 만화가게에서 빌려왔단 말이지. 거기서 보는 게 50원이면 빌리는 건 200원이야. 와. 그래서 집에 갖고 가면 10번은 봐야 이제 본전이 뽑혔다고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숙제고 뭐고 할 시간이 없어. 보고 또 보고. 무당검이 정독. 계속 정독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애가 우리 집에 잠깐 어느 날 놀러 왔어. 걔가 간 다음에 무당검이가 없어진 거야. 무당검이 없어. 근데 내가 어렸으니까 야 너 왜 무당검이 네가 뱃속에 넣어갔잖아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없는 거야. 왜냐면 순수한 소년이었잖아. 좀 쫄은 거 아니에요? 무당검이 용감했을 텐데. 그렇지. 무당검이 아직 못 배운 거지. 완전히 내게 안 된 거야. 내게 안 된 거야. 아직은. 몇 번 더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와. 연체 전화. 엄마 만화가게라 그러면 절대로 우리 집이 아니라 장항준이는 여기 없다고 얘기해 줘. 엄마 왜? 또 뭔데? 또 뭔데? 엄마가 내 편이 아니야. 알았어. 그런데 그 시장에 가다가 무당검이 여사장님을 만난 거야. 어떻게? 사장님도 딱 이름은 몰라. 내 이름은 몰라. 무당검이. 그때부터 나 도망을 가고 이 아주머니가 무당검이. 그래서 막 뛰어오시는데 그게 기억나요. 그 무당검이 시리즈. 그려진다. 그 시절이 그려져. 그 시절이. 진짜. 만화의 주인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 사람 그때 난 전화 공포증 있었나? 뭐 이렇게 전화 오면 안 받고. 나 그때 MZ였나 봐. 통화 같은 거 내가 못 시키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 이 전화를 걸고 받는 애가 별거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디 가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온 건지도 모르고
누구의 전화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전 영화의 그런 맛이 있거든. 그래서 발달이 이야기의 다양성을 파괴했다. 기술의 발달이. 기술의 발달이. 기술의 발달이. 그러면 전소조 날리고 뭐 비둘기한테 막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이제 막 서치 같은 영화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 서치 별 재미없게 보셨나 봐. 아니요, 너무 재밌었지. 너무 그래요? 재밌었지. 너무 재밌었지. 아니 어디 갔어요? 아니. 나 괜히 서치 얘기를 괜히. 아, 또 괜히 서치 얘기라고 그래. 얘기 분위기 좋았는데. 야금야금 25만 원어치를 아니면 같이 먹더라도 내가 조금 더 먹어. 극찬이죠.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니